평생 함께한 친구가 1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착각했던 거죠. 함께 밥 먹고 수다 떨고 여행 다니는 게 우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정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하지 않은 기대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아플 때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내일 병원 침대에 누워야 한다면 누가 가장 먼저 올 것 같으세요? 전화벨이 울릴까요? 아니면 바빠서 다음에 갈게 라는 메시지만 남을까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60대 여성, 평생을 사람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아이 키우고, 남편 챙기고, 시댁 눈치 보고, 친구들 마음 상하지 않게 말 고르고,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먼저 사과하고, 항상 먼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몸이 아프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장 많은 관계를 관리해온 사람이 가장 외로워지는 순간이 바로 아플 때라는 것. 오늘 이야기 위로 아닙니다. 눈물 닦아주는 영상도 아닙니다. 관계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순희 씨, 63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관계를 돌보며 살아온 한 여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깨달은 관계의 진짜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연락처를 정리하고 싶어질 겁니다. 순희 씨는 대학교 때부터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먼저 전화해서 날짜 조율하고 식당 예약하고 늦는 친구 챙기는 사람.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무슨 일 있어? 라고 먼저 물어보는 사람. 생일이면 케이크 주문해서 깜짝 파티 준비하는 사람.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대학 동기 모임, 동네 아줌마 모임, 교회 구역 모임, 등산 모임. 순희 씨의 연락처에는 친구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이 수십 명이었어요. 카톡방만 해도 10개가 넘었죠. 그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친구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일찍 퇴근해도 집에만 있고 아들은 외국에 나가서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지만 순희 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매주 수요일 오전엔 등산 모임, 금요일 저녁엔 동네 친구들이랑 저녁 식사, 주말엔 교회 구역 모임, 달력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항상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순희 씨였다는 겁니다. 이번 주 등산 어때요? 다음 주 생일인데 우리 저녁 먹을까요?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커피 한잔 할래요? 친구들은 대답했죠. 그래, 좋아. 응, 갈게. 오케이. 순희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뭐가 어때? 우리는 친한 친구잖아. 그래요, 친한 친구였습니다. 적어도 순희 씨는 그렇게 믿었어요. 2023년 가을, 순희 씨는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였어요.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래도 암은 암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병원에서 나와 차에 앉아서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남편? 남편은 이런 얘기하면 불편해합니다. 의사가 괜찮다는데 뭘 그래? 이런 식으로 넘길 게 뻔했어요. 아들? 외국에 있는데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친구들?
손희 씨는 대학 동기 카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들, 나 오늘 검진 받았는데 유방암이래. 다음 주 수술 들어간대.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답장이 없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한 명이 답했습니다. 어머, 순이야, 괜찮아? 병원 어디야?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또 한 명이 답했어요. 순이야, 힘내, 기도할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명의 친구 중에서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병원에 가자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순이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너무 심각하게 말했나? 아니면 괜찮은 척 해야 했나? 그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가볍게. 괜찮아요, 언니들. 초기래요. 수술만 하면 된대요. 걱정 마세요. 웃음 이모티콘까지 붙여서요. 그제야 답장이 몇 개 왔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초기면 괜찮을 거야. 빨리 나아. 순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라고? 괜찮을 거라고? 나는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수술 날이 왔습니다. 순희 씨 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병원에 갔어요. 남편이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병원 앞에서 내릴 때 남편이 말했죠. 나 회사 가봐야 해. 수술 끝나면 연락해.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가봐. 혼자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술은 오후 2시였어요. 그때까지 금식이었죠. 배는 안 고팠습니다. 무서웠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옆 병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문병훈 모양이었어요. 아이들 목소리도 들리고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시끌벅적했어요. 순희 씨의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카톡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습니다. 등산 모임 단톡방. 다들 이번 주 토요일 북한산 가실 분? 동네 친구 단톡방. 저번에 갔던 파스타집 완전 맛있었어요. 교회 구역 단톡방. 이번 주 구역 모임은 김 집사님 댁에서 합니다. 순희 씨의 수술 소식을 아는 사람은 대학 동기들 뿐이었어요. 다른 친구들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기대가 안 됐거든요. 오전 11시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복도에서 누군가 순희 씨를 불렀어요. 순희야! 돌아보니 대학 동기 중 한 명인 정미가 서 있었습니다. 정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늦었지? 지하철이 고장나가지고. 왔어, 일단 왔어. 손희 씨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10명 중에서 병원에 온 사람은 정미 단 한 명이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초기라서 다행이에요. 항암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방사선 치료만 몇 번 받으시면 됩니다. 순희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안도하지 않았어요. 수술 부위가 너무 아팠거든요. 팔도 못 들겠고 숨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출장 중이었어요. 아들한테는 수술 끝나고 나서야 카톡으로 알렸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 괜찮아. 아들이 답했죠. 엄마, 고생했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희 씨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켰어요. 카톡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단톡방에서 한 명이 물어봤더라고요. 순희야, 수술 잘 됐어? 순희 씨는 답했습니다. 응, 잘 끝났어. 고마워. 그리고 바로 다음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그나저나 다들 다음 주 모임 날짜 잡아야 하는데 언제가 좋아?
순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친구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순희 씨의 아픔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심은 있었을 거예요. 걱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거죠. 왜일까요? 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줬나? 순희 씨는 침대에 누워서 지난 40년을 돌아봤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가 실연했을 때 밤새 전화 받아주고 다음 날 숙취 해소용 국 끓여간 사람이 누구였죠? 순희 씨였어요. 친구가 결혼할 때 예단 고르는 거 3번이나 따라가 준 사람이 누구였죠? 순희 씨였어요. 친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3번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죠? 순희 씨였어요. 그런데 순희 씨가 아플 때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정미를 빼고는요. 순희 씨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계속 주기만 했구나. 그리고 친구들은 받기만 했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순희 씨가 주는 게 당연해진 거였어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순이는 원래 그런 애야. 잘 챙기고, 먼저 연락하고, 배려 잘하고. 그게 순이의 성격이잖아. 그렇게 순이 씨의 배려는 성격이 되어버렸고, 당연함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순이 씨가 아플 때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순이가 괜찮다고 했잖아. 촉이라고 했잖아.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했을 겁니다. 병문안을 가야 하나? 그런데 뭐라고 위로하지? 어색할 것 같은데. 순이가 먼저 연락하면 가지 뭐. 결국 아무도 안 간 거예요. 순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기대를 말하지 않았구나. 아플 때 와줬으면 좋겠어. 무서우니까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항상 챙기기만 하는 것 같아서 서운해.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친한 친구라면 말 안 해도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들은 몰랐던 겁니다. 아니,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순희 씨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정미는 달랐습니다. 정미도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대학 동기 모임에도 나왔고 순희 씨랑 여행도 몇 번 갔었죠. 그런데 정미와 다른 친구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순희 씨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정미는 받기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순희 씨가 힘들 때 정미도 찾아왔거든요. 몇 년 전 순희 씨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온 친구는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정미는 왔습니다. 그것도 3일 내내 왔어요. 밤샘까지 했죠. 순희 씨가 괜찮아, 가서 쉬어라고 했는데 정미가 말했어요.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거야. 넌 신경 쓰지 마. 그때 순희 씨는 고마웠지만 크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친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안 왔거든요.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순희 씨가 남편이랑 크게 싸워서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미한테 전화했죠. 정미야, 나 지금 너무 화나. 얘기 좀 들어줄래? 정미는 즉시 말했어요. 어디야? 지금 간다. 그리고 정말 왔어요. 30분 만에. 순희 씨는 그날 밤 정미한테 모든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 아들에 대한 서운함,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 정미는 가만히 들어줬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고 그래도 남편 입장에선 이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죠. 순이야, 너 진짜 힘들었겠다. 많이 참았구나. 그 한마디에 순이 씨는 펑펑 울었어요. 그게 정미와 다른 친구들의 차이였습니다. 정미는 순이 씨의 편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이 씨의 필요를 위해 왔던 거예요. 순이 씨는 퇴원하고 2주쯤 지나서 등산 모임 단톡방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순이야, 이제 좀 괜찮아? 이번 주 등산 갈 수 있어? 순이 씨는 답장을 안 했어요. 그 다음 날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순이야, 연락 안 되네? 괜찮아? 등산 날짜 정해야 하는데. 순이 씨는 그제야 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아직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자 답장이 왔어요.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빨리 나아. 그리고 바로 다음 메시지. 그럼 우리 이번 주는 순이 빼고 갈까요? 날짜 어떻게 하실래요? 순이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그래, 맞아. 나는 그냥 모임 주선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동안 순이 씨가 착각했던 겁니다. 함께 밥 먹고 여행 가고 수다 떠는 게 우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우정이 아니라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던 거죠. 진짜 우정은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나타납니다. 웃을 때가 아니라 울 때 옆에 있는 거예요. 편할 때가 아니라 불편할 때 찾아오는 거죠. 순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한테 진짜 친구는 한 명뿐이었구나. 정미. 4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10명이었는데 막상 아플 때 남은 건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순이 씨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게 됐거든요. 누구한테 기대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시간을 써야 하는지, 누구와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 순이 씨는 퇴원 후 한 달쯤 지나서 단톡방들을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모임 단톡방 나갔어요. 동네 친구 단톡방 나갔어요. 교회 구역 단톡방만 남겼습니다. 거긴 친목이 아니라 봉사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대학 동기 단톡방도 남겼어요. 정미가 있었으니까요. 단톡방을 나가고 나니 몇몇 친구들한테 개인 카톡이 왔습니다. 순이야, 왜 나간 거야? 무슨 일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순이 씨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이제 모임을 많이 나가기 힘들 것 같아서요. 건강도 안 좋고요. 친구들은 답했죠. 그래도 단톡방까지 나갈 필요는 없잖아. 나중에 괜찮아지면 나오면 되지. 우리 진짜 걱정했었는데. 순이 씨는 그 메시지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걱정했다고? 그럼 왜 아무도 안 왔어? 그런데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시간을 좀 다르게 쓰고 싶어요. 그리고 더 이상 답장을 안 했어요. 며칠 후 정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모임들 나갔다며 무슨 일 있어? 순이 씨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미야, 나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나 봐. 친구가 많은 줄 알았는데. 막상 아프니까 아무도 없더라. 너 빼고. 정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섭섭했어. 아니, 섭섭하다기보다는 깨달았어. 내가 너무 많은 사람한테 에너지를 쏟고 있었구나. 정작 중요한 사람한테는 제대로 못 쏟으면서. 정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순이야, 넌 좋은 사람이야.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 모두한테 좋은 사람일 필요 없어. 그 말에 순이 씨는 또 울었습니다. 순이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뭘 잘못했는지. 친구들을 잘못 사귄 게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었죠. 문제는 순이 씨 자신이었습니다. 순이 씨는 평생 말하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친하니 내가 힘들 때 알아서 와줄 거야. 우리는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말 안 해도 알아줄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줬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줄 거야. 이런 기대들. 그런데 그 기대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친구라면 말 안 해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텔레파시가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니, 알 수도 있어요. 어렴풋이. 우리는 친하니 내가 힘들 때 알아서 와줄 거야. 우리는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말 안 해도 알아줄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줬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줄 거야. 이런 기대들. 그런데 그 기대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친구라면 말 안 해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텔레파시가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니, 알 수도 있어요. 어렴풋이.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죠. 혹시 내가 가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괜찮다고 했는데 괜히 오바하는 거 아닐까? 다른 친구들도 안 가는데 나만 가면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민은 달랐어요. 정민은 순이 씨가 괜찮아 라고 말해도 괜찮을 리 없잖아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민은 순이 씨의 마음이 아니라 순이 씨의 마음을 본 거죠. 그게 진짜 친구와 그냥 아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순이 씨는 이제 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친구는 이제 5명뿐이에요. 정미, 그리고 교회에서 알게 된 진심 어린 친구 둘, 남편 여동생, 그리고 옛 직장 동료 1명. 이 5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완벽했어요. 순이 씨는 이제 더 이상 모임 주선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요. 상대가 연락 오면 답하고 안 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신기하게도 진짜 친구들은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정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오늘 컨디션 어때? 교회 친구들도 가끔 집에 반찬을 갖다 줬어요. 언니, 이거 제가 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드셔보세요. 남편 동생은 병원 갈 때마다 같이 가줬습니다. 형수님, 혼자 가면 무섭잖아요. 제가 모실게요. 옛 직장 동료는 한 달에 한 번씩 커피 약속을 잡았어요. 선배님, 오랜만에 보고 싶어요. 시간 되세요? 이 사람들은 순이 씨가 먼저 연락 안 해도 알아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순이 씨는 모임 주선자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순이 씨는 깨달았어요. 아, 관계의 질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구나. 10명의 얕은 친구보다 1명의 깊은 친구가 낫습니다. 100명의 연락처보다 5명의 진심이 낫죠. 재미있는 건 순이 씨가 단톡방을 나가고 모임에 안 나가기 시작하자 몇몇 친구들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화를 냈어요. 순이야, 넌 왜 그렇게 예민해졌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어떤 친구는 서운해했죠. 우리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이제 와서 관계 정리한다는 게 말이 돼? 어떤 친구는 비난했습니다. 순이가 변했어. 암 걸리고 나서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 좀 삐뚤어진 것 같지 않아? 이런 말들을 전해 들었을 때
순희 씨는 처음엔 상처받았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이기적인 건가? 그런데 정미가 말했습니다. 순희야, 네가 변한 게 아니야. 네가 이제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거지. 그 말에 순희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순희 씨는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받기만 했던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하니까요. 먼저 연락도 해야 하고 약속도 잡아야 하고 챙기기도 해야 하니까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순희 씨를 비난하는 겁니다. 너가 변했어. 너가 예민해졌어. 너가 이기적이야 라고. 순희 씨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친구는 내가 안 해줘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 안 해도, 내가 모임 주선 안 해도, 내가 챙겨주지 않아도,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예요. 나머지는 그냥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순희 씨의 연락처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단톡방도 거의 다 나갔어요. 주말 약속도 거의 없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순희 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덜 외로웠어요. 왜일까요?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은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구나. 함께 있는데도 외로울 때 더 외로운 거구나. 예전에 순희 씨는 친구들이랑 밥을 먹어도 외로웠어요.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항상 허전했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진짜 나가 없었으니까요. 순희 씨는 항상 좋은 사람, 배려하는 사람, 분위기 띄우는 사람 역할만 했지. 힘든 사람, 서운한 사람, 외로운 사람인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정미랑 있을 때 순희 씨는 진짜 자신을 보여줄 수 있어요. 정미야, 요즘 너무 무서워. 암이 재발할까봐. 정미야, 남편이랑 대화가 안 돼. 답답해 죽겠어. 정미야, 아들이 연락을 안 해. 서운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미는 듣고 공감하고 위로해줘요. 가끔은 조언도 하고 가끔은 그냥 같이 욕도 해줍니다. 그게 외롭지 않은 이유였어요. 숫자가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진심이 있어야 외롭지 않은 겁니다. 순희 씨는 요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친구 모임 다니고 집안일 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루가 모자랐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많아요. 모임도 안 나가고 단톡방도 안 보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철학 코너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어요. 쇼펜하우어의 책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가 한 문장에 눈길이 멈췄어요. 사람은 외로워서 힘든 게 아니다. 기대했던 사람이 없을 때 더 아프다. 순희 씨는 그 문장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딱 내 이야기였거든요. 순희 씨는 외로워서 힘든 게 아니었어요. 혼자 있는 게 싫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기대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저 친구는 내가 아플 때 와줄 거야. 저 친구는 내 편을 들어줄 거야. 저 친구는 나를 위로해 줄 거야. 이런 기대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배신감입니다. 순희 씨는 외로운 게 아니라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고독은 탁월한 정신의 운명이다. 처음엔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됐어요. 고독이 왜 좋은 거지? 혼자 있는 게 왜 탁월한 거지?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고독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탁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심 없이도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 그게 탁월한 정신입니다. 순희 씨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순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죠. 여보, 오늘 어디 안 나갔어? 친구들 모임 같은 거. 순희 씨는 책을 덮고 말했어요. 요즘 모임 안 나가. 왜? 몸이 안 좋아서? 아니, 그냥 안 나가고 싶어서. 남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원래 모임 좋아하잖아. 친구들도 많고. 순희 씨는 웃었어요. 나 친구 많지 않아. 진짜 친구는 한두 명밖에 안 돼. 남편은 잠시 멍하니 순희 씨를 바라보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깨달은 거지. 내가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구나. 무슨 착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해주는 걸 좋아했던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가 계속 말했어요. 나 아플 때 찾아온 친구가 한 명밖에 없었어. 한 명. 4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 중에서.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그때 옆에 없었지. 순희 씨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당신 탓하는 거 아니야. 알아. 근데 그래도 미안해. 나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랐어. 그 말에 순희 씨는 또 울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순희 씨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관계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말을 해야 바뀌는구나. 지금 순희 씨는 방사선 치료를 다 마치고 정기 검진만 받고 있습니다. 몸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더 좋아진 건 마음입니다. 순희 씨는 이제 더 이상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중요한 사람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정미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죠. 교회 친구들이랑은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깊은 대화를 나눠요. 남편과는 예전보다 대화를 많이 해요. 서툴지만 노력 중입니다. 아들한테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아플 때 연락 안 해줘서 서운했어. 아들이 놀라서 말했죠. 엄마 미안해요. 몰랐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순희 씨는 답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배우는 중이야. 말하는 법을.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연락처에 1000명이 있어도 막상 아플 때 아무도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관계는 함께 웃을 때가 아니라 함께 울 수 있을 때 드러납니다. 편할 때가 아니라 불편할 때 옆에 있는 사람,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는 한 명이면 됩니다. 아니,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순희 씨는 이제 알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사람을 아는가라는 걸. 그리고 그 깊이는 말하지 않은 기대가 아니라 솔직한 표현에서 시작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당신이 병원에 입원한다면 누가 찾아올까요? 연락처를 한번 쭉 내려보세요.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정말로 당신이 힘들 때 찾아올 사람은 몇 명일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볼까요? 당신은 누구를 위해 병원에 갈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장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친구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모두가 친구일 필요는 없어요.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친구는 친구대로 의미가 있죠. 다만 착각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을 친구라고 착각하는 순간 당신은 외로워집니다. 기대했던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가장 아프니까요. 그러니 오늘 당신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당신이 진짜 친구가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될 사람은 누구인지.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명의 얕은 관계보다 1명의 깊은 관계가 낫습니다. 100명의 연락처보다 1명의 진심이 낫죠. 순희 씨는 이제 행복합니다. 친구는 줄었지만 외로움도 줄었어요. 기대는 줄었지만 실망도 줄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플 때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 미리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놓아두세요. 괜찮습니다. 진짜 친구는 한 명이면 충분하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플 때도 남아있을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도 순희 씨처럼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관계를 놓아주고 어떤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진짜 관계를 만들어가요. 오늘 밤 당신의 단톡방 중 가장 마음 무거운 곳 하나를 조용히 빠져나오세요. 그게 당신을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흔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